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29일 원자력 테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하락 반복되었고요. 장중에는 이제 또 크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좀 시켰습니다. NXT에서 좀 말아 올렸고요. KRX 기준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가 오늘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날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6월에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또 이제 선거도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이제 6월 진입되었을 때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도 좀 있어서요. 빅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6월에 초중반 정도에 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되었습니다. 8,476포인트로 3.5% 올랐고요. 투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 7,5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 2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2조 7천억 매수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 120일 기준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115조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70조를 받아줬고, 금융투자 위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한 30조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물량이 개인 투자자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분위기가 꺾였을 때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2.6% 하락하면서 오늘도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수급이 집중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이 국민성장펀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74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쌍바닥 형태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6,69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000억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모두 매도를 좀 했는데요. 6월에 좀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거의 8배 가까이 지금 괴리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밸런싱을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1,507원 정도 마감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듯 떨어지지 않죠. 시장 분위기는 좋았고, 이란에 대한 그런 중동 긴장 상황은 좀 해소가 되었는데, 또 오늘은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507원으로 마감되었고요. 사실 1,507원 정도면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상승으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환율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하락 출발했다가 0.9%까지 반등했고요. 다우는 보합 수준. 그래서 나스닥은 계속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2.5% 올라가면서 지금 치고 나가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0.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반등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8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9%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 87달러 수준.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꾸준히 저점을 낮춰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란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왔죠. 좀 이따 같이 볼 텐데요. 근데 그 이란에 대한 입장은 또 그 내용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있다,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MOU에 정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MOU가 어떤 이 효과가 있을지도, 실제로 이제 실효과가 있을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립 서비스로 지금 유가를 억지로 끌어내린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유가 움직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도 9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긍정적인데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4달러 이상으로 또 치고 나갈지 봐야 되고요. 이전에도 한번 급격하게 튀었던 천연가스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금리는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4.4%대까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국채금리가 너무 크게 치솟다 보니 미국 측에서 좀 인위적으로 그런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긴장감 완화를 위해서 국채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5.1%에서 4.9%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금리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국채금리도 다 같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일단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선물지표 확인했고 중동 상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악시오스라는 또 언론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이제 미국과 이란이 잠정안을 도출했고 이제 트럼프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호르무즈가 한 달 내에 완전 개방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단이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30일 안에 재개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도출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었던 핵물질 처리는 휴전과 동시에 별도 협상에 들어가게 될 거고 좌초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MOU 체결은 시간 문제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벤스 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합의 조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내용이 나온 지 사실 몇 주가 되었습니다. 한 1, 2주 정도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큰 협상에 대한 시한 없이 얘기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휴전이 근접했다라고 했는데 나쁜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애매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합의를 근접했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나쁜 거래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나쁜 거래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쏙 빠지고 계속 합의에 대한 근접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그래서 그 3명과 그 다음에 악시오스까지 총 4곳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MOU에도 연내 핵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5%까지밖에 안 되고요. 10월 전에는 49%밖에 안 된다.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MOU 체결 자체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시당초 미국 자체가 이란의 핵을 해체하기 위해서 핵에 대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MOU 체결의 주된 내용은 호르무즈에 대한 개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원래 열려 있었고 이 전쟁을 이란 핵을 해체하기 위해서 일으켰고 근데 지금 나오는 협상안은 핵과는 무관한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자충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트럼프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란과 핵을 합의했을 때 걸프국의 자금 450조를 재건 펀드로 이제 띄우겠다라고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450조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걸프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면 재건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핵 합의가 무엇이냐? 핵을 이제 농축을 줄이거나 반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그쪽에 이제 반출을 하거나 이란 내에서 없애거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서로 먼저 핵을 반출하거나 핵을 없애거나 그다음에 동결 자금을 주거나 이렇게 먼저 이제 액션을 취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란도 협상이 없다라고 하고 미국도 빨리 협상 안 하면 지금 둘 중에 하나 전쟁 아니면 합의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 내부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란 매체는 벤스 부통령의 헛소리라는 비난을 하고 있고 29일에 미국과 파키스탄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이란의 지금 강경파가 상당히 지금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호르무즈 통행에 대해서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통제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의 지금 행동 자체가 통제권을 강조하는 그런 이 구역을 선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MOU 체결 자체가 완전 개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게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간은 계속 이란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도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도 제재를 계속 받아왔고 러시아와의 그런 이 무역 교류가 가능한 그런 또 위쪽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현재 부채도 많고 이 전략유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소진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 이후에 정말 이제 최저치로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보다 방출 속도가 빠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실제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합의가 나오더라도 6월, 7월 정도에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 감소로 이제 수급 조정 능력이 축소가 되었고 이제 이란 전쟁으로 석유 공급 감소로 이제는 유가에 대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유에 대한 선물 지표는 하락을 했지만 근데 실물 공급 부족을 가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흐름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실제 기뢰 제거를 하기 전까지 현재 이란이 지금 이제 통제하에 계속 선박을 내보내고 있지만 하루에 26척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130척, 하루에 130척이 운송이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거의 10%, 2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급보다 이제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략 비축유가 줄어드는 이제 올 여름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되고요. 합의도 사실 MOU 체결이라는 그런 내용 하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MOU 체결은 서로 법적 구속력도 없고 꼭 이행해야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에 대한 중요한 내용,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런 내용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핵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이 MOU에 대한 휴전 연장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계속 긴장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런 이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이 지금 금리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일본의 지금 성장률도 높고 물가 지표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6월에 또 중순쯤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그죠?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물가 지수는 3.8%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예상 범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뭐 사실 예상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3.8%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월달 지표가 6월에 발표될 텐데요. 그게 4%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실업에 대한 청구 건수도 좀 늘었고요. 근원 물가도 이제 3% 이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개인에 대한 소비 이 심리가 많이 저하되어서 GDP 자체가 지금 미국 예상 GDP가 2%에서 1.6%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원유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 전쟁 상황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서서히 지금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일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 거의 하락 위주로 진행되었고요. 올라도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만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만 6천 원 정도로 쌍바닥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증시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주, 다음 주에 이제 젠슨 황 CEO가 찾아온다는 얘기로 그쪽에 지금 피지컬 AI와 반도체 쪽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올라갔고요. 현대건설도 좀 반등했습니다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쌍바닥 형태. 한전기술도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SNS에너지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BHI도 마찬가지 바닥 라인 크게 지금 자리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바닥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태용도 사실 오른쪽 바닥이 더 내려갔고요. 우진도 마찬가지 바닥이 거의 지금 깨고 내려가는 분위기죠. 이렇게 지금 다 종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수익성입니다. 이 수익성이 좋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이 조마조마한 게 뭐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가격이 높다면 지금 이 기업들, 기자재 생산하고 철강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익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그렇게 지금 타격을 좀 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반도체라든지 로봇 쪽은 지금 로봇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칩 가격이 올라갈수록 실제 들어가는 원가가 그렇게 크지 않고 파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로봇이죠. 인건비 줄이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자동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 생산성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들도 사실 반등이 크게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종전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이 향후 방향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올 여름까지를 본다면 이 분위기가 좀 쉽게 반전이 되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전이 있기 위해서는 6월에 말씀드린 주요 소식들이 좀 들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6월에 또 지금 들어갔을 때 중동 상황이 또 복잡하게 흘러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 소스들을 잡아먹는 상황이 된다면 이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이 집중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하락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향후 움직임 계속 제가 주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큰 의미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소식들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미국과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건설, 그런 에너지에 대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인 핵 잠수함 및 핵연료 농축 재처리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착수가 됩니다. 다음 달 2일에서 3일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구체화될수록 이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건데요. 조인트 팩트 시트 합의 8개월 만에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대미 투자 1호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1호가 어떤 프로젝트가 될지도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홀텍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유타 SMR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홀텍 SMR에도 이제 기자재가 필요하겠죠. 그 기자재도 이제 어떤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할 텐데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지도 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칩 있어도 못 키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못 켠다라는 이슈가 지금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대란 요게 계속 주목이 될 거고요. 현재 있는 에너지로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 깔려있는 에너지 말고도 플랜트를 새로 많이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설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날 거고, 그게 SMR로 관심이 쏟아지는 순간 이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것이 전쟁이 쉽게 지금 끝나지 않을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규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 저점을 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오신 분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버티기가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와 그런 로봇 관련 그런 특정 테마 위주로 계속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그 종목들이 또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6월에 정세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볼 거고요. 이 원자력 테마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와서는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잠깐 이제 그 큰 파동 이겨내고 이제 2027년 8년 요쯤에 SMR 큰 사이클이 또 돌아올 겁니다. 그때 이제 큰 관심을 받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 이제 대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좀 이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애매하게 좀 흘러감으로써 조금은 기대감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좀 더 현금 확보를 해둔 채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심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주시를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